이러니 M5 컴페티션이나 M3 컴페티션 막 이번에 또 새로 나오면 얼마나 더 미치겠습니까? 전기 차량으로서 편입돼가지고 내연기관의 시대를 조용히 저물게 될 건지 지켜봐야 할 관망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540i 아마 2부가 되겠죠? 540i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에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스티어링 핸들 열선, M 스포트 패키지 스티어링 휠, 소프트 클로징, 어라운드 뷰까지 다 들어가 있고 정말 M 시리즈들 중 바로 밑에 급에서는 가장 최고급 사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억이에요. 1억. 무려 아까 탔던 523D에 비해서 거의 3천만 원이 넘게 가격 차이가 나는 엄청난 가격 차이죠. 이게 한 2억에서 2억 3천짜리 이 정도의 3천만 원 가격 차이면 그냥 그렇겠다 하겠는데 7천만 원에서 1억은 정말 큰 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게 많을 것 같습니다. 540i와 523D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앞에 있는 엔진이 달라요. 아까 그 차량은 디젤 엔진, 2000cc 디젤 엔진에 48V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6기통에 3000cc, 왜 540i인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3000cc 가솔린 엔진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전 4000cc 정도급의 파워를 낸다고 해서 540i입니다. 무려 340마력에 한 46토크? 47토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이 정도 크기 자체에서 2톤 언더의 차량이 300마력 이상급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날아다닌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 M340i가 얼마나 엄청난 차량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 조그맣고 그 가벼운 차량에 무려 387마력의 파워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차량도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무게에 300마력이 넘어가는 제원을 갖고 있으니까 파워트레인 상으로는 그 어느 차가 와도 비견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차량 아니지. 큰 문제가 아니지. 거의 다 찌발라 버릴 정도의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차량은 맞는데 생긴 거는 또 엄청나게 젠틀하게 생겼잖아요. 아까도 523D 말씀을 계속 드릴 때 비즈니스 세단,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이 차량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차량이야말로 노멀한 차량 중에서도 파워 면에서는 노멀하지 않은 그런 차량이 바로 540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M550i가 있어요. 겉의 모습은 똑같이 생겼어. 근데 8기통에 4400cc의 M5의 엔진을 디튠해가지고 집어넣은 미친 차량이 또 하나 있긴 하지만 그거부터는 M 디비전이기 때문에 M이 아닌 노멀 차량군에서는 가장 높은 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특별하다라고 하기에는 이 위에 그냥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실내 디자인 같은 것들이 조금 달라졌는데 공조 시스템이 전자동, 전자식으로 바뀌었던 부분들, 패들 시프트가 들어가 있고 딱히 아까랑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스포트에 놔두면은 옆에 사이드 볼스터가 싹 이렇게 말아주는 그런 거는 비슷하고요. 컴포트로 일단 먼저 한번 놔두고 균형 세팅으로 해가지고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균형으로 놔두면요 굉장히 폭신폭신한 승차감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거의 그냥 폭신폭신하다기에는 좀 애매하고 단단하면서도 폭신폭신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되게 신기한 게 원래 이 정도 급이면은 액티브 댐핑 컨트롤이 들어가거든요. 가변 댐핑 서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가변 댐핑이 없어요. 그냥 M 서스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서스펜션의 그 세팅 그 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컴포트인데도 그냥 조금만 살짝 밟으니까 바로 60km입니다. 파워는 굉장히 좋고 또 예전부터 BMW의 3000cc 6기통 엔진은 말이 많잖아요. 실키6라는 별명도 있고 이 엔진의 질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파워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매니아층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 엔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ZF 미션 토크 컨버터가 들어가면서 진짜 이 미친 체결감과 엄청난 엔진 마력, 이건 제가 540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 트랙에서 한번 미친듯이 잡아 돌려봤었거든요. 그리고 M550i가
아닌 M5 컴페티션도 트랙에서 미친듯이 잡아 돌려봤는데 진짜 이 아이들은 정말 제가 뭐 깔 게 없어요. 정말 좋아요. 그냥 기름을 좀 많이 먹는다 빼고는 정말 깔 게 없습니다. M5 컴페티션이나 M550i 같은 경우에는 일단 8기통 V8 엔진이 들어가 있고 연비 따위는 그냥 개나 줘버려 하고 그냥 타고 돌아다니는 미친 차량들이라서 기름값이 굉장히 신경이 쓰였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타협이 되는 수준이에요. 제가 컴포트에 놔두고 발 컨트롤을 좀 하면서 연비 운전을 좀 하는 것과 스포트에 놔두고 셀에 밟는 것과 간극 차이가 좀 있는 차량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컴포트에 놔두고 한 바퀴를 돌 때는 연비 운전을 하고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요.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스포트에 놓고 한번 신나게 잡아 돌려보고 난 다음에 조금 빠르게 아빠 리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좀 손 동작이 많은 편이잖아요. BMW 앞에서 손 동작을 많이 못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지가 알아서 막 뭘 합니다. 이거 봐요. 바깥에서 저 안에는 운전자 보면 좀 약간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단 컴포트에 놔두고 편안하게 한번 슬그머니 돌아다녀 볼게요. 느낌 자체가 당연히 아까 523D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M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가운데를 묶어주는 스테빌라이저 같은 거라든지 그 댐핑의 감쇄력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스포츠성에 훨씬 더 특화되어 있을 거긴 할 거예요. 근데 컴포트에 놔두고 달리잖아요. 막 세려밟지 않는 이상 굉장히 편안한 착석감, 승차감, 노면의 불쾌한 정보들을 굉장히 잘 걸러줍니다. 역시나 패밀리 세단, 가족차로서 비즈니스 세단으로 아주 단정하게 편안하게 잘 타고 다닐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달려나갈 때 진짜 이 6기통의 휘발유 엔진과 4기통의 디젤 엔진과는 이 엔진 질감 차이가 많이 달라요. 물론 전기차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 핸들로 들어오는 진동, 발끝에 엑셀러레이터에 들어오는 진동이라든지 엉덩이에서 들어오는 진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정제돼 가지고 들어오는 데다가 이 느낌조차도 상당히 저한테는 좀 좋은 만족감을 줍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요. 얘는 조금만 엑셀을 밟으면 70km를 가까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냥 타력 주행이 아주 기본이 될 겁니다. 살짝 엑셀 밟고 타력 주행하고 엑셀 밟고 타력 주행하고, 그래야지만 60km 정속 정도 속도를 맞출 수가 있지, 얘는 조금만 깊게 그냥 엑셀 전개를 해버리면 막 100km가 넘어버리니까. 이래서 제가 300마력대의 차량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400마력 정도만 돼도 물론 좋죠. 다다 익선이긴 하지만 600마력이 넘어가면 일단 부담스럽고요. 한 400마력급 초반에서 300마력 중후반 정도 되는 마력이 저한테는 가장 좋은 세팅이라고 보여지는데, 한번 60km 정도에서 한번 급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왼쪽에서 받쳐주는, 확 꺾었을 때 서스펜션의 느낌, 댐핑이 굉장히 잘 잡아주는 느낌이고요. 오른쪽으로도 한번 딱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미끄러지는 느낌 같은 게 아예 없이 굉장히 잘 받아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 봐, 또 조금만 엑셀을 밟으면요 80km 가까이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아빠 운전 중이고 굉장히 천천히 운전하는 것을 지금 기반으로 컨셉으로 하고 찍고 있기 때문에 발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엑셀에다가 발을 안 놔둬야 60km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차량인 것 같아요. 이러니까 독일 차들은요, 특히나 이 정도 급의 차량들은요 80km나 100km 정도로 항속 주행을 쫙 하잖아요. 연비가 이게 과연 3000cc 6기통 엔진이 맞나 싶을 정도의 파워, 그리고 그 안락함을 보여주면서도 연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정도 속도로 이렇게 싹싹 편안하게 달리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편한 가족차,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와이프도 굉장히 편해하고 저 역시나 먼 길을 갈 때 되게 편안하게 운전을 하면서 차량의 허리나 전반적인 자세가 굉장히 잘 잡아주면서도 안락하고 피로도가 많이 떨어지는 굉장히 편안한 착석감을 느껴주면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서스펜션 세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보다 편하려면은 이제 각 브랜드의 플래그십 정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걸 이제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서스펜션 세팅감이에요. 진짜 이거보다 좋으려면요 그냥 7로 가야 돼요. 7로 가든지 아니면은 S클래스로 가든지 아니면은 X5급으로 가든지. 저는 이상하게 BMW는요 세단보다 SUV 차량들의 승차감이 더 좋더라고요. 왜냐면 5나 7 시리즈 정도급 되면요 이 노면에서 들어오는 이 스트로크의 느낌이 아무리 길어봐야 요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X5나 X7 같은 경우에는 스트로크가 긴 느낌도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굉장히 그 서스펜션의 그 리바운드가 되고 떨어지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놓고 다시 당겨주고 하는 느낌들이 굉장히 단단하게 잘 조율이 되어 있으면서도 엄청나게 편한 승차감을 안겨주거든요. 근데 의외로 7이나 5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또 아니란 말이죠. 참 신기한 BMW입니다.
아까 523D와 똑같은 코스를 계속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진짜 이 정도의 차량에 빨리 전기 모터를 좀 달아라, 배터리가 좀 빨리 좀 달려라. 곧 나올 iX라든지, 지금 iX가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죠. iX4 빨리 BMW의 전기 차량들이 빨리 나와서, 한울 대리님이 지금 계신데 한울 대리님도 좀 전기차를 좀 제대로 많이 느껴보면서 얘가 왜 자꾸 이렇게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구나를 좀 같이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금년이면 BMW에서도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전기 차량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가장 기대되는 거는 그런 전기 차량의 이 정도의 서스펜션 세팅, 이 정도의 안락함, 컴포트성을 같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빨리 BMW든 뭐 벤츠든 아우디든 3사에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근데 사실 이트론에서 이미 독삼사에 정제된 그 서스펜션 세팅을 전기 SUV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BMW의 서스펜션, 특히 전기차의 서스펜션 세팅이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상당히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상황에서도 항상 벤츠의 EQC는 거론이 안 돼요. 저한테 그러니까 임프레시브가 없는 거죠. 거의 임팩트를 주지 못해가지고 항상 얘기를 할 때 이트론과 테슬라, 포르쉐 타이칸 이 정도만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컴포트성에 입각해서 컴포트에 놔두고 540i를 이렇게 타고 다니고 있는데요. 연비는 지금 현재 리터당 8.9km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아직 원 코스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540i 같은 경우에는 이 직후방 추돌 감지 센서 같은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 기본적인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 약간의 고급성까지도 다 집어넣어 놨단 말이에요. 아까 523D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하이그로시 대신에 좀 올드하게 우드 트림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얘는 그래도 좀 뭐 저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소재기는 하지만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조금 젊고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좀 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540i나 M550i급에는 제발 우드 트림 같은 거 넣지 말고 아우디의 S7에 들어가는 그 직물 혹은 그 겉이 쌓여져 있지 않은 진짜 리얼 카본이라든지 아니면 겉이 코팅되어 있다 하더라도 카본 같은 걸로 좀 넣어놨으면 좋겠어요. 카본이 좀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은 알루미늄 패턴 같은 거라도 좀 넣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드 트림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차에 올드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건 또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옳고 그르다의 느낌보다는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썩 그렇게 우드에 대한 느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로 뭔가 마감이 되어 있으면 그래도 이 차량이 뭔가 파워풀하고 스포티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구나 라는 거는 뭐 보여주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전반적으로 실내 자체가 전부 다 블랙 소재로 되어 있는데, 사실 블랙이라기보다는 좀 진한 차콜, 블루 그레이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이 안에 그냥 스티치라도 좀 파란색이나 뭐 빨간색 같은 스티치만이라도 좀 포인트를 줬다면 굉장히 스페셜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긴 근데 M이 아닌데 자꾸 이런 걸 바라는 건 오바겠죠? 뭐 항상 내연기관을 말씀드리면서 내연기관을 리뷰하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진짜 내연기관은 정말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더 이상의 발전 가능성도 기대가 되지 않을 뿐더러 더 이상 발전할 게 뭐가 있나 싶기도 해요. 저는 그냥 이게 말이 되나 싶기는 한데 이 정도는 좀 발전하고 싶긴 해요. 예를 들어 M550i, 뭐 M5 정도 그런 엄청난 파워풀한 엔진의 고성능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한 15km 정도 나오는 그런 미친 발전이 아니라고 하면은 저한테 그다지 그렇게 큰 인상을 남겨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맨날 스포츠 주행을 하는 그 코스를 다녀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니면은요 진짜 뭐가 불편할까. 그냥 차 안에만 앉아만 있어도 이렇게 편안한 걸, 그런 느낌이 들 정도니까요. 아까 523D와 마찬가지로 앞쪽에 HUD가 굉장히 선명하고 잘 밝게 보이는데, 이건 진짜 현대나 아우디나 포르쉐나 전부 다 BMW의 HUD를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자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공조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쓰기는 진짜 편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아쉬운 부분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 급의 이 정도 가격에, 물론 1억이 넘어가는 차량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1억이 물론 넘어가요. 그 실 가격은 1억이 넘어가지만 그래도 한 9천만 원 정도의 가격에는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1억 언더쯤에서 선택지를 이렇게 넓힐 때 M550i가 아닌 이상 다른 동급의 차량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E400이라든지 A6 55TFSI겠군요. 그러니까 그 급 정도에서 저는 제가 봤을 때 단연코 BMW 540i가 가장 우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넓은 비교군으로 봤을 때는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523D를 살 바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벤츠 E250이나 E220 같은 거를 사겠어요. 근데 이렇게 휘발유로 넘어오고 약간의 스포츠성이 가미된 차량을 구입하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540i를 구입하겠어요. E400을 살 바에. 왜 그러냐면 그게 그 가격대, 비슷한 가격대에 포진되어 있는 많은 세그먼트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량 정도의 스포츠성과 운전 재미를 주는 차량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데다가 더해서 주행보조 장치가 제가 봤을 때는 BMW 주행보조 장치가 국산사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나 폭스바겐의, 그건 독삼사라고는 보통 안 하잖아요.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 독삼사라고는 안 하는데 폭스바겐도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느낌이었는데 생각보다 아우디가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우디의 가장 최근 버전의 주행보조 장치를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셨을 때 주행보조 장치도 540i가 제일 괜찮은 것 같고,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빠른 기술력의 업데이트 같은 것들은 BMW가 제일 빨리 하는 것 같아서 3사급에서는 얘가 제일 낫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개인적인 결론이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컴포트 주행을 한 60km에서 70km 정도로 아주 편안하게 와봤는데요. 이 차량으로 60km, 70km를 달리는 건 정말 거의 약간 뻥붙해서 멈춰있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게 뭐 달리고 있는 건가 가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느려요. 정말 원래 50km, 60km를 조금 승차감이 안 좋은 차량이라든지 정신이 없는 차량들을 타게 되면은 속도감이 금방금방 느껴지거든요. 얘는 진짜 졸릴 정도로 속도감이 안 느껴져요. 그리고 이 정도로 다니면 리터당 9.5k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겨우 뭐 10km 정도밖에 안 달리고 이 정도가 나오는 거니까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540i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제가 좀 발컨을 하고 신경을 써서 돌아다니면은 충분히 연비를 잘 뽑으면서도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스포트에다 놔두고 인디비주얼 구성에다 놔두고 모든 미션, 뭐 파워트레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스포트에 놔두고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올까 리셋을 했고요. 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얘는 진짜 좀 이상해. 얘 지금 방금 그냥 살살 달렸을 때 있잖아요. 스포트에 놔두고 모든 거를 인디비주얼 모드 스포츠 세팅을 딱 하잖아요. 완전 다른 차가 돼버립니다. 그냥 미션을 한 3단 정도, 2단 정도로 딱 이제 시프트 다운을 해버리고 엑셀을 딱 조시잖아요. 완전히 그냥 반응성 자체가 달라요. 보세요. 지금 뒤에 팝콘 터졌어? 그리고 무려 7,000을 넘게 쓰네요, RPM을. 이게 뭐야? 야, 진짜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하는 게 진짜 이런 차지. 얘 약간 팝콘 터져요. 뒤에서 백이 들어가 있나봐요. 소심한 팝콘? 빠바방 소리는 아니고 툭툭툭 이런 소리가 살짝 들립니다. 그 뒤가 살짝 흐르는데 엑스드라이브임에도 이런 거 불구하면 타이어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노면이 그렇게 썩 지금 깔끔한 느낌은 아니라서. 펀치력이 일단 리스폰스 괜찮네요. 스포트에 놓고 이렇게 탁 조지니까 정말 시원하게 달려나가고, 이게 300마력에서 한 350마력만 돼도 진짜 시원한 가속감이 항상 느껴진다니까요. 너무 좋아요 진짜. 특히나 BMW에서. 한 2단 정도로 놓고 여기를 딱 한번 조져 나가면, 그래도 얘가 엑스드라이브는 뒤에가 털리질 않네.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도 좋아. 브레이크도 좋아요. 제가 일부러 아까 컴포트에 두고 이렇게 달리면서 얘기를 많이 한 보람이 있네요. 차라리 지금 이렇게 스포트성을 두고 이렇게 달리면요,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저거 그냥 혼자 막 느끼고 재밌고 즐겁다가 끝나기 때문에, 사실 이 한 바퀴가 아까는 되게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스포트 주행을 하잖아요. 와, 너무 신나. 너무 즐거워. 브레이크 딱 때려보면
브레이크도 굉장히 잘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앞쪽에 4P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뒤쪽에는 아마 강력한 1P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뭐 540i에 6P 정도까지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타이어를 봤는데 그 파일럿 스포트 3 GP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별표가 그려져 있는 공식 OEM, 그러니까 BMW 공식 OEM 차량의 타이어는 그래도 생각보다 타이어와 그러니까 BMW와 궁합을 잘 맞추려고 OEM을 준 거기 때문에 꽤 궁합이 잘 맞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300마력급이 넘어가고 2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차량들에는 그래도 PSS나 PS4S 정도 급은 끼워주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딱 그 레인 체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팍 밟고 튀어나가려고 하는데 확실히 M이나 전기 차량들이나 초고성능 차량들에 비하면 참 펀치력이 또 딸리는 게 또 사실이기는 하거든요. 이럴 때 완전히 풀악셀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막 머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의 어떤 그런 펀치력, 파워 트레인의 막 강력한 그런 느낌은 없고요. 대신에 이제 후방 가속발이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은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아까 523D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가속력을 조금 느껴보려고 약간 코스를 다르게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정도만 지금 이렇게 확 움직여 보면 이 차가 어떤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대변을 알 수 있거든요. 야, 진짜 서스펜션이 정말 좋네요. 이게 서스펜션이 저속에서 움직이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보다 훨씬 쫀쫀하고 정말 그 차량을 컨트롤하는 능력 자체가 좀 탁월해요. 좀 이런 느낌으로 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100년 가까이 혹은 100년 넘게 그런 차량들을 만든 그 서스펜션 세팅 능력을, 짬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차량은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이러니 M5 컴페티션이나 M3 컴페티션 막 이번에 또 새로 나오면 얼마나 더 미치겠습니까? 사실 이번 주 일요일날 이제 4 시리즈 신형 런칭쇼에 이제 참가하게 됐는데, 거기서 M4가 나올지 그냥 M440i만 나올지 일반 4 시리즈만 나올지는 아직 통보받은 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나오는 4 시리즈가 아마 마지막 내연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마 BMW의 가장 고농축된 마지막 내연기관에 모든 정수를 다 쏟아 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사실 지금 이 정도급 540i급 정도의 파워나 서스펜션의 세팅은 예전에 M5보다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을 거예요. 옛날 그 왜 영상에서 막 슈퍼카인가 로켓카를 촬영하는 차로 M5를 막 이렇게 카메라 차로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하는 그 CF가 있었거든요. 그 영상에서 보시면은 그 M5가 진짜 미친 듯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 한 400마력 조금 안 되나? 400마력 조금 넘나? 그 정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의 기술력이 이제 노멀까지도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나오는 그 뻐드렁니 뉴트리아 M4 있잖아요. 그 친구는 400 한 4, 50마력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이제 타보면은 진짜 M의 정수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이 정도만 돼도 사람이 신나고 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X4 M40i 리뷰했을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점점 노멀 차량에서도 그 M의 느낌이 확 나기 때문에 이제 그 M 디비전만의 그 느낌을 완전히 그 변별력을 주려면요 정말 엄청난 인상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M을 가지고 싶어 하게끔 그렇게 인상을 남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룩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감성적인 부분, 파워적인 부분, 그 모든 부분에서 아, 이게 노멀 모드가 아니고 M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줘야 할 텐데, 그걸 어떤 식으로 또 이번에 BMW에서 보여주게 될지는 정말 기대됩니다. 왜냐면 이런 노멀 540i를 타면서도 짜릿짜릿한 느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향후로 나올 M은 진짜 약간 전기 모터 반, 내연기관 반 해가지고 진짜 미친 그 성능을 더 보여주게 될지, 그냥 조용히 M 디비전 자체가 전기 차량으로서 편입돼가지고 내연기관의 시대를 조용히 저물게 될 건지, 그거는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할 관망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540i를 이렇게 가볍게 한번 느껴봤는데요. 뭐 아까 523D에서 느꼈던 부분, 이렇게 540i에서 느꼈던 부분들이 이제 점점 파워적인 부분, 성능적인 부분들보다는 제가 계속 느꼈던 이런 서스펜션의 세팅감이라든지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들게 하는 만족감, 감성적인 부분, 승차감적인 부분들을 뭐 거의 끝판왕배로 이렇게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전기차로만 녹여내면 성공적으로 이렇게 탈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540i의 리뷰를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스포츠 주행을 했더니 연비는 무려 리터당 3.8km, 3.9km를 찍고 있어요. 이 정도면 거의 M550i나 다를 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노멀 540i까지는요, 이게 연비 운전을 했을 때와 스포츠 주행을 했을 때 간극이 무려 7km, 6km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두 얼굴의 사나이는 여기까지. 이제 제가 나중에 아마 X5 M50i를 제대로 한번 리뷰를 해볼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물론 X7 M50i를 리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중간이 없어요. 아무리 노멀에 놔두고 달려도 연비가 5km가 넘기가 어렵더라고요. 8기통의 4400cc 엔진으로 연비를 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테슬라 차량을 구입하시게 될 때 제 테슬라 리퍼럴 코드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